자, 산화수가 뭔지 먼저 한번 알아보면은, 자, 원소가 화합물을 만들 때 잃거나 얻은 전자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는 있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의 공유 전자쌍을 모두 제공한 후 원자가 전자와 비교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산화수를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 화합물을 모두 다 그려볼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주는 순서대로 외우면은 굉장히 편해. 자, 첫 번째. 모든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에요. 자, 모든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모든 호돈소 물질이니까 호돈소 물질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이죠. 자, H2, O2, N2, F2, Cl2, Br2, I2 또는 Cu, Mg, 뭐 C 이런 것들이 모두 호돈소 물질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이 화합물을 만들 때 자, 보통 1, 2, 13, 14족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를 갖고 15, 16, 17쪽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가져요. 자, 그런데 이 원소들의 산화수는 있지? 예외가 많아. 그런데 이것도 알아둬야 돼. 최대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수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F 먼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F는 화합물에서 마이너스 2를 가져요. 자, 요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플로리는 산화수가 무조건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O는 보통이 마이너스 2야. 그런데 또 얘네들 중에 H2O2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자, O2F2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OF2는 플러스 2를 갖는다. 자, 요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H는 비금속과 결합 시 플러스 2를 갖고 금속과 결합할 때는
마이너스 2를 가져요. 자, 그래서 CH보다 그러면은 비금속과 결합했으니까 얘가 플러스 1짜리가 4개. 그러면 탄소는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NH3도 마찬가지로 얘는 플러스 4가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NaH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NA가 플러스 2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금속과 결합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 전하량이에요. 자, 그래서 자, Cl-는 마이너스 1, Se-는 얘는 마이너스 2. 이게 산화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뭐 CU2 플러스 얘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Al3 플러스다 그러면 플러스 3. 이게 산화수가 돼.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3, 4. 이게 뭐야? 숫자를 잘못 썼네. 요게 5번, 요게 6번이지. 자, 그 다음에 자, 다원자단 이온이 있어요. 자, 다원자단 이온의 산화수는 자, 산화수의 총합이 이온 전하량이야.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CO3 2- 이렇게 되면 탄산이온이잖아. 자, 요 C가 얼마짜리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소는 보통이 마이너스 2라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3개니까 마이너스 6이고 그거에 얼마를 더해야 마이너스 2냐. 그래서 얘는 플러스 4가 나오겠지. 자, NO3 마이너스에서 N이 얼마짜리냐. 얘는 마이너스 2짜리 3개. 마이너스 6에 플러스 5를 더해야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5짜리가 되겠지. 질소는. 그래서 얘는 플러스 5. 자, 그 다음에 MnO4 마이너스의 Mn은 플러스 7. Cr2O7 2 마이너스의 Cr은 플러스 6짜리가 되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ClO4 마이너스의 Cl은 플러스 7, ClO3 마이너스의 Cl은 플러스 5, ClO2 마이너스의 Cl은 플러스 3, ClO 마이너스의 Cl은 플러스 1. 자, Cl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 3, 5, 7까지 가능하죠? 자, 그러면 Cl의 최대 산화수는 플러스 7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17쪽 원소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자, 탄소의 산화수도 결정하는 걸 보자. C의 산화수 계산. 자, 예전에 요거 선생님이 알려줬더니 실제로 수능에서도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는데, 자, C 탄소 간의 결합은 산화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와 결합 시 결합선 한 개마다 플러스 1을 부여를 하고 작은 원자와 결합 시 마이너스 1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2중, 3중 결합은 2배, 3배를 적용을 하면 돼. 자, 그 밑에 선생님이 예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자, 뭐냐면 에탄올. 자, 에탄올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구조식으로. 자, 탄소가 2개잖아. 그러면 첫 번째 탄소하고 두 번째 탄소, 요 산화수를 결정하자라고 할 때, 얘네들 산화수는 탄소 간의 결합은 계산하지 않고, 첫 번째 탄소는 가심보다 정점성도가 작은 원자와 결합한 게 3군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가져요. 근데 두 번째 탄소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하고 결합해 있잖아. 탄소끼리는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수소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부여를 받고 산소 때문에 플러스 2를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짜리가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첫 번째 탄소는 왼쪽과 비슷해서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요거 봐봐. 산소하고 결합해 있는 게 하나는 이중결합, 하나는 단일결합이야. 그래서 이중결합은 2배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얘네는 플러스 3이 나오겠지, 여기에서는. 자, 예전 실제로 모의고사 수능에서 나온 문제인가 그럴 거야. 자, 요 문제가 나왔어요.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변했어. 요게 뭘로 변했지? 요렇게 변했다면 자, 요 산화수는 탄소가 얼마냐면 얘는 수소 3개니까 마이너스 3을 받았다가 산소 하나니까 플러스 1을 받아서 마이너스 2짜리야. 근데 얘는 수소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받고 산소가 2군데 결합했는데 하나는 이중결합이지. 그래서 플러스 3을 받아. 그래서 합치면은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래서 저게 탄소의 산화수가 얼마로 변했냐? 이게 4 증가였지. 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산화수를 정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자, 산화수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식이 2개가 있을 거야. Cl2가 H2하고 결합해서 HClO가 됐는데 포동소 물질은 0,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0이었던 놈이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환원됐고 0이었던 놈이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산화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물질에서는 Cl2가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된 거야. 그런데 물의 수소와 산소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았지. 그래서 실제로 물은 산화도 환원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을 볼 때
자, 요게 이제 광합성이고 요게 호흡인데 탄소를 보면 여기에서는 플러스 4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0이에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2짜리가 6개, 마이너스 10인데 플러스 1짜리가 12개. 그래서 탄소는 0이 나와. 그리고 자, 여기 봐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광합성이야. 이게 환원이죠. 그래서 광합성의 경우는 탄소가 환원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호흡의 경우는 탄소가 산화되는 경우지.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산화 환원을 산화수로 따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나와 있어. 혜진이도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다 외우고 있니? 그래. 그 쉽게 할 수 있겠네.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나와요. 칼카나마 아라철 미주납 수구수은 백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우선 오른쪽으로 갈 때와 왼쪽으로 갈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자, 왼쪽에 있는 금속일수록 자, 써볼까요? 이온화 경향이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해. 자, 이온화 경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증가해. 자,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리고 전자 잃으면서 양이온이 되면서 산화되기 쉬워요. 자, 자신이 산화되기 쉽다는 말은 남을 환원시키려는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이렇게 되고 싶으냐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왼쪽에 있는 금속이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금속들은 이온화 경향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반응성이 감소하죠? 그 다음 전자를 얻기 쉽다 그러면 틀려요. 전자를 잃기 어렵다야. 자, 그래서 양이온이 되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산화되기도 어려워요. 자, 즉 반응성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야. 뭐가? 금속이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잘. 근데 이 말을 이렇게 고쳐준단 말이야. 이제 자, 첫 번째 전자를 얻기 쉽다. 전자 얻으면서 환원되기 쉽다. 그 다음에 자, 내가 환원되면 남을 산화시키려는 산화력이 크다. 그 다음 금속으로 석출되기 쉽다야 얘네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되기 쉬우냐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해요. 금속 이온이. 자, 하나는 이온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금속과 반응을 시키는 거거든. 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 왼쪽에 있는 게 금속인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게 금속 이온인 경우에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 일어나. 그때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자, 요거
그 맨 밑에 308페이지 밑에 요거 하나 써줘야 되겠지? 어때? 다 썼어? 다 됐니? 자, 그러면 자, 한 장 넘겨봐봐.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보자.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니? 밀림의 왕 사자 얘기를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게 있지.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 자, 밀림의 왕 사자가 거느리는 영역에는 여기 숫사자도 있고, 숫사자 애인들이 있죠. 그치? 자, 이 숫사자가 거느리는 영역이 용액이야, 용액. 그런데 숫사자도 여기에서는 이온으로 들어있고 얘도 이온으로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암사자가 너무 이뻐. 이 바깥에 숫사자가 있어. 자, 요 바깥에 용액 바깥에 있는 숫사자는 금속이야. 자, 근데 봐봐. 요 숫사자가 이 암사자를 뺏어오고 싶단 말이야. 그냥 들어갈 수 있어? 그냥 못 들어가지. 왜? 이 숫사자가 버티고 있는데 못 들어가지. 괜히 들어갔다가 약하면은 물려 죽어요. 그치?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숫사자는 있지? 이 안에 있는 숫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때 들어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봐봐. 이 바깥의 숫사자가 용액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양이온으로 들어가요. 이온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양이온이면 전자 잃는 거니까 산화되는 거지. 그럴 때 용액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자, 얘는 졌으면 도망가야 되잖아. 그 안에 있으면 물려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용액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금속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석출되는 거야. 그러면 금속으로 나가는 방법은 전자를 얻어야 되니까 환원이 되면서 나가는 거거든. 자, 이런 과정이
금속들의 이온화 경향으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일어나.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 경우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자, 우선 요거는 지워버리고, 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가 이제 전자의 이동과 산화 환원을 볼 건데,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산과 금속의 반응이에요. 자, 요걸 살펴볼 거란 말이야. 자, 얘는 자,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자, 마그네슘 고체가 염산 수용액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잘 봐봐. 자, 여기에서는 이거는 고체 금속이잖아. 근데 용액 속에 있으니까 얘는 이온으로 존재할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봐봐. 수소하고 마그네슘 중에 마그네슘이 훨씬 더 힘이 세잖아. 그치? 반응성이 커. 그러면 용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A를 모두 뺏어가 버려요. 자,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수소는 도망가야 돼. 기체로 용액에서 빠져나가. 그러면 얘는 봐봐. Mg2 플러스 ECl 마이너스 얘는 기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거를 산화와 환원으로 나눠 볼 테니까 봐봐. 산화된 것은 용액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잃었어요. 근데 환원된 것은 염산이야. 염산 또는 염산의 수소 또는 수소 이온이지.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면 산화환원의 알자이온 반응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 자, 이게 알자이온 반응식이고 그 다음에 자, 요 이온식에 빠진 이온이 있죠. 얘 Cl 마이너스. 이걸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지. 자, 그래. 요 암사자는 야, 니네 둘이 싸워. 나는 힘센 놈이 좋아. 이러고 구경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 반응을 살펴보면 이거를 살펴볼 수 있어.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 속에 이온 수는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는 감소해요. 왜 감소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여기서 보면 자, 얘는 용액으로 하나가 들어왔는데 얘는 용액에서 두 개가 빠져나갔죠. 그래, 하나가 들어왔고 두 개가 빠져나갔으니까 감소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자, 용액 속으로 자, 들어온 총 전하량하고 용액 속에서 나간 총 전하량하고 항상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온 한 개 전하량을 비교해보자.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을 비교하는데 들어오는 전하량이 나가는 전하량보다 크잖아. 이온 한 개를 비교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감소해. 자, 여기 봐봐. 얘는 2 플러스가 들어오고 얘는 플러스가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들어오는 이온은 2 플러스, 나가는 이온은 플러스. 그래서 감소하게 되고 요게 같으면 일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거꾸로 되면 증가하거든. 그러면 혜진아 여기에서는 꼭 알아야 돼. 교환 비율은
A가 N 플러스고 B가 N 플러스잖아? 그러면 교환은 몇 대 몇으로 교환이 되냐면 A N 플러스 N개와 B N 플러스 M개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전하량이 항상 같아야 돼. 즉 A 3 플러스 2개 들어왔다. 그러면 2하고 3 플러스니까 6 플러스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B 2 플러스는 3개 나가야 돼요. 왜? 3하고 2 플러스 곱하면 6 플러스잖아. 들어온 거 6 플러스면 나간 것도 6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의 밀도. 자, 용액 밀도는 여기서는 증가하게 되는데 왜 증가하는지 봐봐. 자, 왜냐면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24짜리인데 수소는 1짜리가 2개 나가거든. 원자량이. 그러니까 가벼운 거 1짜리 2개 나가고 24짜리가 하나 들어와. 용액 속으로. 그러면 밀도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반대로 움직여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금속 막대 질량. 자, 요 놈은 감소하게 되는 거야. 자, 요 두 개는 서로 반대야. 자, 이게 산과 금속의 반응으로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는 뭐가 나오냐면, 자, 요런 말이 나와. 금속과 금속염의 수용액 반응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요것도 마그네슘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비교하자. 황산구리 수용액 반응. 자, 마그네슘은 역시 고체 금속, 황산구리 수용액은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고체 금속인데 얘는 수용액이니까 CU2 플러스하고 SO4 2-가 있겠죠? 자, 그러면 CU는 여기 있고 역시 마그네슘이 앞에 있으니까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커. 그러면 들어가겠지? 자, 이렇게 변하고 CU 금속이 빠져나가.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얘는 고체 금속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비교해봐. 어떻게 되냐면 산화된 것이 뭐냐? 그러면 이온으로 들어간 거. 마그네슘 고체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수용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전자 잃었죠. 그러면 환원이 된 건 누구냐? CU2 플러스죠. 수용액 속에 있는 놈이 2개 전자를 받아서 CU 금속으로 속출됐어. 자, 그러면 역시 이걸 더하면은 마그네슘 고체하고 결국은 CU2 플러스와의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는 금속, 하나는 이온과의 반응이야. 자, 그랬을 때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변하고 CU는 고체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SO4 2-가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 속의 이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야. 자, 들어오는 거 봐봐. Mg2 플러스가 들어오지. 나가는 건 CU2 플러스가 나가지. 전하량 한 개의 이온이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얘는
일정이에요.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 밀도는 여기에서는 감소해. 왜 그러냐면 마그네슘은 원자량이 24짜리인데 CU는 64짜리예요. 그러니까 64짜리 하나 나가고 24짜리 들어오면은 용액은 점점 가벼워지겠지. 그리고 자, 반응이 진행될수록 금속 막대 질량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지? 자, 금속 막대 질량에는 CU가 달라붙어서 증가해요. 그리고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의 색은 어떻게 되냐면 푸른색이 무색으로 변해가. 그러면 푸른색이 무색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뭔가 없어지는 이유 때문에 푸른색이 나타났구나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CU2 플러스가 푸른색을 띠는구나 이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됐니? 자, 그래서 310페이지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 밑에 요거 하나 예를 적어 놓자. 금속의 반응성에. 자, 요거 하나 예를 적어 놓을까요? 자, 여기 C이온이 있는데 A 금속을 넣어놨고 여기도 C이온이 있는데 비금속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응을 했지만 여기는 반응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반응성 한번 비교해보자. 반응성은 누가 제일 크냐면 A, C,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반응성은 금속의 반응성은 환원력과 같아요. 자, 환원력은 자신이 산화되는 능력이야. 자, 자신이 산화되는 능력은 역시 전자를 잃으려는 성질인데 자, 산화력을 비교하라 그러잖아. 금속은 거꾸로요. 이러면 안 돼. 금속에서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이온, C이온, B이온이라 그래서 자신이 환원되려는 능력이잖아. 전자를 받으려는. 자, 이렇게 따져야 된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자, 금속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한 장 넘겨봐. 뭐가 나오냐면 산화제와 환원제 상대적 세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산화제 환원제 상대적 세기를 구하는 거에서는 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SO2 기체가 이 H2S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이 H2O L3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 산화수를 검토해보자. 산화수. 얘는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근데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는 0이야. 자, 그러면 플러스 4에서 0으로 요게 환원된 거고요. 자,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산화가 됐죠. 그러면 얘는 산화제잖아. 환원됐으니까. 그리고 얘가 환원제죠. 그래서 환원력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은 SO2하고 H2S 중에 H2S가
환원제로 작용했으니까 환원력이 더 큰 거야. 근데 산화력은 거꾸로죠. SO2가 H2SO보다 크죠. 이해되니? 자, 그런데 그 밑에 반응식이 또 하나 있어요. 자, SO2 똑같이. 자, 요놈이 H2OL. 그 다음에 Cl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H2SO4하고 그 다음에 HCl이 됐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플러스 4짜리가 플러스 6으로 변했으니까 얘가 환원제.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1로 환원. 그러면 얘는 산화제야. 자, 그러면 여기서 환원력은 SO2가 Cl2보다 더 커요. 근데 산화력은 SO2보다 Cl2가 더 크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자, 산화력은 자, SO2 제일 크죠? Cl2가 제일 크지? 그래서 Cl2, SO2, H2S 이렇게 되지? 두 반응에서 비교해봐. 그리고 환원력은 자, Cl2가 제일 크죠? 맞니? 아니고 다시 Cl2가 SO2보다 작으니까 제일 작죠? 그래서 Cl2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SO2, 그 다음에 H2S 이렇게 되죠? 맞냐? 어때? 자, 여기에서 보니까 SO2가 Cl2보다 환원력이 더 크잖아. 그리고 환원력은 H2S가 더 크잖아.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산화제와 환원제 자, 세 개를 구하는 것까지 비교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산화환원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산화환원 반응식 꾸미기야.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식은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계수를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요 반응식 꾸미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산화환원 반응식 완결하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산화수를 다 검토해요. 자, 산화수를 다 검토해서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을 각각 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반응의 전자수가 같도록 공배수를 결정을 해요. 최소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를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반응을 더한 후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해야 돼. 첫 번째 산성 용액인 경우 자 거기 설명이 미흡하면
선생님 써놓은 거를 똑같이 좀 써놔야 돼. 산성 용액인 경우는 자, 화살표 왼쪽에 H 플러스나 H3O 플러스가 표시되어 있으면은 산성 용액에서야.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반응을 더한 후 자, 첫 번째 자, 부족한 산소 수만큼 오른쪽에 H2O를 더하고 자, 부족한 수소 수만큼 화살표 왼쪽에 H 플러스를 더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 플러스 대신 H3O 플러스로 표시된 경우 자,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오른쪽에 H2O를 H3O 플러스 수만큼 더한다. 자, 요거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두 번째, 염기성 용액인 경우. 자, 화살표 왼쪽에 OH-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자, 산성처럼 다 모두 계산을 해. 자, 두 반응을 더한 후 자, 왼쪽 OH- 수를 X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왼쪽에 XOH- 더하고 오른쪽에 YH2O를 더한 후 H와 O의 수를 맞추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개수를 정하는 거야. 자, 요 방법은 조금 살아가는 반응식은 좀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꼭 알아둬야 돼.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두 개 예를 들어주고 거기 두 개 예는 혜진이가 나중에 이제 풀어봐봐. 자, 첫 번째 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산성 용액에서야. 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MnO4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Mn2 플러스 Cl2 플러스 H2 이렇게 표현돼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자, 이런 게 없어도 있지. 봐봐, 요거를 없애놓고 선생님이 풀을 거란 말이야. 자, 요거를 없애고 그냥 요거만 가지고 풀 거야. 산성 용액이라 그랬어요. 알겠지? 자, 산화수를 검토해보자 혜진아. Mn은 플러스 7, 산소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2, 얘는 0이죠. 맞니? 자, 요거 하는 방법 봐봐. 자, 산화는 Cl-가 Cl2가 되기 위해선 Cl- 두 개 있어야지. 그리고 Cl- 하나당 전자 하나씩이 되니까 두 개의 전자를 잃겠죠. 자, 환원은 뭐야? 자, 그걸 그대로 쓰는 거야. MnO4-가 플러스 7이 플러스 2로 되려면 전자 5개 받아야 되니?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Mn2 플러스.
자, MnO4 마이너스가 Mn2+로 변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전자수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5배, 여기는 2배. 그러면 10Cl 마이너스가 5Cl2 10개의 전자 이렇게 되니? 그 다음에 밑에 거에는 2배. 이렇게 되지요. 자, 이걸 2개를 더하란 말이야. EMnO4 마이너스 10Cl 마이너스 2개 더해요 그냥. 그 다음에 EMn2 플러스 5Cl2. 자, 이렇게 더한 다음에 자, 왼쪽에 산소가 몇 개인지 봐봐. 2, 4, 8, 8개죠. 근데 오른쪽에 산소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8개 물을 더해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16개 수소가 늘었지. 그러면 여기에 16H 플러스를 더하라 이런 뜻이야. 자, 이게 맞은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게 H3O 플러스로 표현되잖아. 그러면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여기 16H3O 플러스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16을 더해. 그러면은 24H2O가 되겠죠. 자,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H 플러스로 표현된 경우 H3O 플러스로 표현되는 경우 개수는 똑같은데 뒤에 물의 분자수가 달라졌죠. 16개 증가했지. 이렇게 풀으란 말이야. 이해됐니? 이게 산성 용액에서 푸는 방법이야. 그 다음 또 그 밑에 얘가 하나 또 들어있을 거예요. 염기성 용액에서 해놓고. 자, 염기성 용액에서. 자, 반응식을 보니까 MnO4 마이너스가 자, 거기에 보면 S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MnO4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SO4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H2O. 자, 이렇게 돼 있어도 자, 요거 빼버려. 요거 그냥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이거 없어도 다 구해진단 말이야. 자, 요것만 가지고 선생님이 풀 거예요. 자, 산화수 검토하자. 플러스 7,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6개니까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4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2짜리네. 이해돼? 자, 그러면 산화된 게 뭐냐? 산화된 거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변했으니까 SO3E-가 SO4E- 되면서 전자 2개를 잃었어요. 그치?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 그리고 플러스 7에서 플러스 6으로는 환원된 거야. 자, MnO4- 전자 하나 받아서 MnO4E-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전자수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대로 1이고 여긴 2배. 자, 그러면은 SO3E-는 SO4E-가 되면서 2개 전자 잃었고. 자, 밑에 거 2배를 곱하면 MnO4- 2개 전자를 받아서 EMnO4E-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더하란 말이야. 자, EMnO4- SO3E- 그 다음에 자, EMnO4E- SO4E- 그래 놓고 자, 여기에 XOH- 를 더하고 여기는
YH2O를 더하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산소를 비교할 거야. O의 수. 왼쪽은 8개, 3개, X개 이렇게 있죠. 맞니? 오른쪽은 8개, 4개, Y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X는 Y 플러스 1이 돼요. 그런데 H의 수를 정하자. H의 수는 왼쪽은 X개야. 오른쪽은 2Y개야. 맞지? 자, X에다 Y 플러스 1을 더해요. 자, 그러면 Y는 1이 되지. 그러면 Y가 1이 되니까 X는 2가 나오죠. 맞니? 자, 그 수를 더하라는 얘기야. 자, X는 2, Y는 1. 이게 답이에요. 자, 염기성 용액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거 시험 문제 오래 나올 수도 있어요. 염기성. 그동안 산성 용액에서 계속 나왔거든. 알겠지? 꼭 기억해둬. 자, 그 다음 312쪽에 있는 거는 혜진이가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로 하나 거기 또 나와 있지? 거기에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 자, 이 방법대로 쭉 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봐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혜진아, 마지막으로 반응열 4단원의 마지막이야. 반응열. 자, 반응열만 배우면은 우리 4단원 끝내고 혹시 선생님이 보낸 거 모의고사 프린트 다 돼 있니? 책으로? 돼 있으면 그거 이따가 시간 남으면은 이제 선생님이 모의고사 하나 정도 오늘 풀어보게 할 거거든. 점수가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내용 정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딱 찍어서 몇 회 풀어봐라 라고 할 거야. 자, 보자. 반응열을 보자. 자, 열학 반응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열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에 열이 첨가된 거 이런 뜻이지.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보자. 열을 첨가할 때 A 기체가 B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C 기체가 될 때 열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A 기체가 B 기체하고 반응해서 또 열을 받아서 C 기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화살표는 수학의 등호와 같죠? 등호와 같다. 그치? 그 얘기는 이 열은 좌우로 이항할 수 있니? 그치? 자,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자, 왼쪽에 플러스 열이 표현되면 흡열 반응. 마이너스 열이 표현되면 발열 반응.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항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열이 되면은 흡열 반응이지. 그리고 플러스 열이 되면 발열 반응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차이점으로 바로 들어갈 거야. 자, 이거 지운다.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첫 번째 발열 반응, 두 번째 흡열 반응. 자, 발열 반응은
반응물 에너지 총합이 생성물보다 클 때. 근데 흡열 반응은 반응물 에너지 총합보다 생성물이 클 때. 이럴 때 일어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에, 근데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는 내려가거나 하강하거나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반응.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흡열 반응이라 할 수 있어. 그러면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안정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안정해요. 자, 그랬을 때 발열 반응의 그래프는 이게 시간이면, 자, 에너지가, 이게 반응물, 요게 생성물의 에너지야. 그러면 요만큼이 여기에선 반응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흡열 반응은, 자, 요게 반응물의 에너지. 자, 요게 생성물이야. 자, 생성물의 에너지가 훨씬 더 높죠? 자, 여기선 요게 반응열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서로 차이점들이 있어. 그러면 발열 반응의 예를 보면, 자, 물리적 변화에서는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또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 그 다음에 연소 반응, 연소나 호흡, 발효, 그 다음에 중화 반응, 또는 금속과 산의 반응. 자, 그 다음에 발열 조립핵. 자, 거기에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의 용해, 철이 녹쓰는 반응, 손난로, 뭐 이런 게 있겠지. 거기에 다 써있죠. 자, 이런 건 발열이야. 그런데 흡열 반응의 얘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는 반응, 그 다음에 광합성, 빛에너지 흡수하죠. 전기분해, 전기에너지 흡수, 열분해, 열에너지 흡수, 그리고 냉찜질용 팩, 또는 자 N2하고 O2가 NO가 되는 엔진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 다음 BaOH2에 NH4Cl이 반응해서 BaCl2가 되고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물이 나오는 반응. 이 반응도 흡열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실험 하나 비워놓은 자리가 있어. 요 실험을 하나 거기다 써놓을까요? 자, 요게 나무판이야. 나무판에 여기다 물을 뿌려놨어요. 물. 그리고 물 뿌린 위에다가 이렇게 비커를 올렸어.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BaOH2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는 NH4Cl을 집어넣어요.
과정은 유리막대로 저어주다 비커를 들어 올렸어요. 자, 비커를 이렇게 들어 올렸더니 결과가 나무판이 붙어서 따라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나무판이 왜 붙어서 따라 올라왔느냐 해석이 필요하죠? 자, 물이 얼었다는 얘기지? 그래, 물이 얼어서 두 개를 붙인 거야. 자, 주변 온도 내려갔죠? 그치? 그러면 비커 속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주변의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서 물이 얼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이게 발열과 흡열 반응의 차이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선 질문할 거 있어? 없어요? 없으면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반응열의 측정이 나와. 자, 반응열의 측정에서 보면은 자, 첫 번째가 비열과 열용량이라고 나왔죠.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에요. 그리고 열용량은 비열의 물질의 질량을 곱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열량 Q는 자, CM 델타 T 이렇게 표현을 해. 이게 열량이고요. 이게 비열이고 이게 질량이고 이게 온도 변화야. 자, 그래서 열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열, 질량, 온도 변화를 다 알아야 돼. 근데 자, 이 비열은 자료값이에요. 자료값이라는 건 뭐냐면 측정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열량을 측정하면 돼. 자, 그런데 자, 거기에서 열량계는 큰 의미 없다. 여기서는 간이열량계, 봄열량계 이거는 큰 의미 없으니까 읽어보면 될 거야. 간이열량계는 간단하게 만든 열량계고 봄열량계는 좀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열량계에서 간이 열량계는 뭐 깡통 열량계, 스티로폼 열량계 그래서 C는 CM 델타 T로 풀 수 있어요. 근데 봄 열량계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C가 아니라 Q지. 여기서는 열량 Q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Q는 이렇게 표현돼 있어. CM 플러스 C 다시 델타 T. 자, 이거는 물의 비열, 물의 질량, C 다시는 열량계 열용량. 자, 열용량이라는 거는 비열의 질량을 곱한 거라 그랬죠? 열량계 비열의 질량을 곱한 값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이 값이 이렇게 더해진 값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고 온도계 있고 여기에 연소실이 따로 있어. 연소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가지고 물질을 여기다 놓고 전기로 태우는 장치거든. 그러면 이 연소실도 열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물도 열을 받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어. 자, 여기에서는 화학2에서나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화원에서는 단지 열량은 요걸로 구한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요거. 알겠니? 자,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배워보자. 그램당 연소열의 측정. 자, 그램당 연소열을 측정해보자 라고 할 때 그램당이라는 말은 1g 연소시라는 말이야. 자, 어떤 물질 1g을 연소했을 때 열량이 얼마나 나올까? 이걸 측정한다라고 할 때, 자, 그램당 연소열 Q는 A-B C 곱하기 N 곱하기 T2 T1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C는 물의 비열. 자, 이건 자료값이라 그랬죠. M은 물의 질량. T1은 가열 전 온도. T2는 가열 후 최고 온도. 그 다음에 A는 연소 전 연료 질량. B는 연소 후 연료 질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램당 연소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자. 자, Q 값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발열인지 흡열인지만 알고 있어도 문제가 다 풀려요. 이렇게 정확히는 몰라도 되더라고. 자, 첫 번째. 자, C는 자료값이니까 측정하는 게 아니야. M이 실제보다 크게 측정되면 커지겠죠? 잘못 측정해서 물의 질량을 크게 측정했어. 그 다음에 T2 T1이 실제보다 크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T1이 정확했을 때는 T2를 크게 측정한 거고, 만약에 나중 온도를 정확히 측정했다고 할 때는 T1이 작게 측정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A-B 값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된 경우지. 분모항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A가 정확했다면 이런 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 B를 크게 측정한 거야. 그 다음에 B가 정확했다면 A를 작게 측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Q 값이 실제보다 작게 측정된 경우, 이런 경우는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1, 2, 3의 반대죠? 요거에 반대로 하면 되고, 네 번째 경우가 있어요. 열의 손실이 발생했다든지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면 작아질 수가 있어. 자, 이게 자 반응열의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얘기하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들이에요. 알겠니?